네, 두 번째 코너 코인 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규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요. 사진기와 영사기 관련 장비 제조업체죠. 지금 노블앤 네. 엠비가 자본 잠식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194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일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블MNB는 원스라는 법인의 지분 64.5%를 194억 원의 MS웨이로부터 인수했습니다. 원스의 전체 기업 가치를 300억 원으로 평가한 셈인데요. 현재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 회사가 앞으로 매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회사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네. 원스 실적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노블앤 네. 엠비는 원스의 기업 가치를 300억 원으로 평가한 근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스를 300억 원 가치로 평가한 근거는 회사의 자체적인 전망치입니다. 노블 M&B는 원스의 실적이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원스의 외부 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원스는 올해부터 1억 원의 세후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23억 원, 2025년 34억 원, 2027년에는 1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매년 2배가량 성장한다는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2028년부터 2037년까지는 1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매년 낼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원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사용권을 빌려주면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투명 전도성 필름, 특허 기술 사용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원스의 기존 모회사인 MS웨이는 이 기술을 활용해 유기 태양전지용 투명 전극과 스마트 윈도우용 투명 전극 등의 제품 생산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는 그 매출의 3%를 갖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는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노블앤 엠비가 기업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사 원스의 지금 실적은 없고요. 그리고 손실도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원스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19년 510만 원, 2020년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낸 후에 재작년과 지난해는 매출액 0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누적 결손금은 22억 원에 달하는 상태인데요. 또 매년 손실이 누적되면서 현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본 잠식은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원스의 자산 총계는 13억 원, 부채 총계는 35억 원이고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2억 원인 셈입니다. 또 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사실상 빚을 떠안는 셈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스를 인수한 노블앤 엠비는 과연 탄탄한 회사인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그 노블앤 엠비가 5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투비소프트와 100억 원어치의 시비를 맞견했단 말이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노블 M&B는 투비소프트와의 전환사채 12 맞교환 당일 전환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노블 M&B는 자사의 12 전환 차익이 투비소프트의 전환 차익보다 높은데도 교환을 감행했습니다. 또 투비소프트의 전환사채 액면가액이 당시 투비소프트의 그런 주가보다 높은데도 바로 주식으로 전환 신청을 했는데요. 전환사채는 액면가액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 12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블 M&B는 교환 당일 기준 전환사채의 시세가 투비소프트보다 높았지만 액면가액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노블 M&B는 전환사채를 상환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바로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때 맞교환 당일에 그 두 회사의 주가와 시비 액면가액이 얼마였을까요? 네, 맞교환 당일 노블 M&B의 전날 종가는 2,725원이고 24회차 12 전환가액은 주당 2,549원이었습니다. 시비를 취득한 후에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면 6%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가격인 겁니다. 반면에 투비소프트의 12 전환가액은 959원이고 종가는 957원이었습니다.
전환가액이 현 주식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투비소프트의 시비를 주식 전환해서 매각하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노블 M&B는 6%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비 100억 원어치를 넘기고 또 투비소프트의 시비 100억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현 네. 상황으로 봤을 때 노블 N&B가 자본 잠식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적자 기업과 시비를 맞교환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업계에서도 상당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원스를 매각한 반대 회사 MS웨이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MS웨이 측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블 M&B는 원세 인수 대금을 현금이 아닌 제26회차 전환사채 180억 원어치로 지급했습니다. 차익 14억 원은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이 시비의 주당 전환가는 2,550원입니다. 지난 29일 노블 M&B의 종가는 2,995원이었고 또 전환가보다 17%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MS웨이는 시비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환 청구를 했는데 상장일인 오는 16일까지 주가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18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MS웨이의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총 705만 8,821주가 새로 발행되고 또 단일 법인으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었던 이정훈 전 빗썸 코리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내려졌습니다. 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 코리아 의장에 대해서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서는 8년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법원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 밖의 판결이라는 평가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마트 솔루션즈는 현재 이름보다 지금 에디슨 EV로 잘 알려진 곳이죠. 네, 이 기업이 쌍용 자동차 인수 기대감에 2021년에 주식이 가치가 60배나 뛰어 올라서 네.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거래 정지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2021년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에디슨 EV는 지난해 3월 29일에 11,600원을 끝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에디슨 EV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 단기 중 영업손실 7,700만 원, 단기 순손실 8억 1,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서 연결 실체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해 의문이 들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상장 폐지 의의 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또 지난해 6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명을 에디슨 EV에서 스마트 솔루션즈로 바꿨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솔루션스는 2021년에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주가 조작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21년에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 EV, 현 스마트 솔루션즈를 인수했습니다. 이후에 에디슨 EV의 주가는 그해 5월 31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6월에만 9,230원에서 46,600원까지 5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무상증자와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에는 장중 8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해 5월 주가가 1,500원 안팎에서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는 60배 가까이 뛴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에디슨 EV 인수 당시 6개 투자 조합을 이용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들 조합이 주가 급등 이후에 지분 처분에 나섰습니다. 네. 그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강영건 에디슨 모터스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은 허위 공시로 차익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인수가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또 1,621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디슨 EV의 흑자 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에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스마트 솔루션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 솔루션즈 상황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주가 조작 논란 등으로 이미지가 하락했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명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솔루션즈는 감사 의견 거절에 더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상장 적격성 심사 항목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본 잠식도 발생하면서 스마트 솔루션즈의 회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스마트 솔루션즈는 자본 잠식률 57%를 기록해 부분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2회 연속으로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는 상장 적격상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 솔루션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가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본 잠식까지 일어나게 된 이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사업 부진입니다. 스마트 솔루션즈의 사업은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또 전기차 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출 비중은 각각 45%와 55% 수준으로 전기차 부문이 다소 높은 편인데요. 다만 전기차 사업 부문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즈의 지난해 3분기 말 연결 기준 자본 총계는 61억 원입니다. 결손금이 799억 원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잠식된 상태입니다. 재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자본 총계가 438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들어서 매분기 결손금이 늘어났고 순자산이 급감했습니다. 네. 전기차 사업 부진으로 자본 잠식 위기까지 빠지게 된 거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란 게 있을까요? 네, 스마트 솔루션즈가 내놓은 방안은 분할입니다. 최근 전기차 부문을 연결 실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부문을 매각하거나 상장해서 연결 실적에서 제외시킬 경우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즈는 이를 통한 재무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누적된 결손금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업계는 스마트 솔루션즈가 단기간에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스마트 솔루션즈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의류 브랜드 마케팅 기업이죠. F&리퍼블릭의 유상증자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 변경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12월 29일 F&리퍼블릭은 9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2023년 2월 28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납입일은 12월 30일까지였는데요. 회사 측은 추가적인 일정 연기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재작년 12월 6일 최초 결정됐습니다. 당시 F&리퍼블릭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03억 원을 주당 1,718원에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증자가 완료되면 F&리퍼블릭 전체 주식의 60%가 넘는 주식을 카이엔 1호 조합이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발행 대상자는 카이엔 1호 조합으로 납입일을 지난해 3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입일이 다가오자 F&리퍼블릭은 납입일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4차례나 납입일을 더 미뤘고 신주 발행가액과 증자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지연되는 동안 F&리퍼블릭의 주가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또 미룬 겁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장에서 유증을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 F&리퍼블릭이 유상증자를 지연하면서 받은 처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F&리퍼블릭은 유상증자 지연으로 지난 9일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규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6개월 이상 변경이 되면 벌점을 받습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FN 리퍼블릭은 유상증자 지연과 함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또 주총 소집 결의를 취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벌점 9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5,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벌점 4.5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1,800만 원으로 대체받았습니다. 네. 그 FN 리퍼블릭의 유상증자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FN 리퍼블릭을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걸로 풀이가 되고 네. 있습니다. 유상증자 연기는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는데요. 과거 유상증자가 세 차례 연기되는 시점에서 증자와 함께 발행하기로 했던 15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증자와 시비 모두 위드보 에셋에서 진행한 거래인데 이 증자가 미뤄지면서 시비 발행이 취소된 겁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신주 678만 8,364주가 발행이 되는데요. FN 리퍼블릭 발행 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입니다. 네. 현재 FN 리퍼블릭의 최대 주주는 FN 코스메틱스고 또 이곳에서 107만 8,516주를 보유해 전체 주식의 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창근 FN 리퍼블릭 대표의 지분 3.56%와 이외 경영권 지분을 모두 합쳐도 14.99%에 불과합니다. 네, 이 말은 시비 전환 후에 주식 모두를 같은 곳에서 대량 매매할 경우에 인수자가 97억 원으로 이 FN 리퍼블릭의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FN 리퍼블릭이 이번에 시비 전환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그 시비 발행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 지분보다 많은 주식이 풀려서 이전에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FN 리퍼블릭은 지난해 10월 12일 그리고 14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총 60억 규모의 제21차 시비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최대 주주 지분을 넘어서는 물량이어서 경영권 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있었습니다. FN 리퍼블릭은 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비 발행을 추진했지만 신주가 기발행 주식과 맞먹을 정도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과 이런 주가 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주가 네. 가치가 당연히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이렇게 FN 리퍼블릭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금 손실도 계속되고 있고요. 보유 현금도 고갈되고 있다고요. 네, FN 리퍼블릭이 2018년에 매출액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괜찮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실적이 급격하게 추락했는데요. 2021년 매출액이 303억 원, 영업 손실은 79억 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 축소됐습니다. 순손실도 26억 원을 기록했고 또 누적 결손금은 943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 보유 현금도 3억 원 수준에 불과해 넉넉하지 않은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FN 리퍼블릭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 근데 이뿐만이 아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FN 리퍼블릭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FN 리퍼블릭은 최대 주주 FN 코스메틱스 외 2인이 블리스펙 외 1인의 보유 주식 140만 주를 70억 원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금 2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양수인 측에 에스크로된 금액에 대해서 인출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네, 그 FN 리퍼블릭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주식에 가압류가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4일 대중 코스메틱은 FN 코스메틱스의 외상 매출금 채권 28억 원 이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FN 리퍼블릭 주식에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대중 코스메틱이 경영권을 변경한 후에 외상 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가압류에 나섰던 겁니다. 가압류 신청일자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일이 있었던 날과 동일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재작년 말까지 FN 리퍼블릭의 계열 회사였는데요. 과거 유상증자 참여로 FN 리퍼블릭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또 현재는 이대주주로 지분 9.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FN 코스메틱스는 최근 결산기 기준 부채 106억 원, 자산 31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5,2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FN 리퍼블릭 그야말로 뭐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소식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스타긴 이슈 한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